안녕하세요. 자, 오늘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법인세 문제 1번부터 가볼게요. 이 전체적으로 난이도는 이 정도면 약간 어려운 편? 아주 쉬운 편도 아니고 아주 어려운 편도 아니고 음, 그 문제는 그 세법 개론책 있죠, 개론. 네, 노란색 책 있잖아요. 그것만 보고 냈어요, 그것만. 세무회계도 보지 않고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 책만 보고 기출문제 있잖아요. 이 기출문제 2015년인가 6년 2016년 세무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그냥 다운 받아가지고 거기 파일에다가 얹어가지고 그냥 근데 거의 뭐 그대로 하나도 그대로 내지 않고 그냥 파일이 필요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시작했는데 다 바꾸고 해가지고 그냥 물음 양식만 그걸로 해가지고 아이디어 가지고 그냥 낸 거고 내용은 전부 다 세법 개론에 있는 거. 그리고 세법 개론에서 파란색이죠. 파란색. 검은색 말고 파란색 있는 거. 그 주제만 가지고 낸 거예요. 검은색이 있고 파란색이 있잖아요. 세법 개론에서. 뭔 얘기인지 알죠? 파란색과 검은색 글씨가 있잖아요. 파란색은 강조한다는 뜻이잖아요. 파란색에 없는 내용은 하나도 안 낸 거예요. 하나도. 전부 파란색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응용해서 아이디어 내서 한 거예요. 만드는데 한 하루 6시간 정도씩 넣어서 3일 정도 넣어서 만들었고 오류라고 보이면 하나 살짝 있는 것 같긴 한데 나머지는 또 특별한 오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제 한번 풀어봤는데 제가 이게 시간이 많으면은 내가 다시 놓고선 풀겠는데 출력을 해서 한 5명한테 내가 의뢰를 해서 우리 그 합격생들한테 의뢰해서 우리 풀어보라고 시켜가지고 풀어보고 워딩도 한번 보라고 해가지고 워딩도 조금 깔끔하게 다듬고 해가지고 나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한 3, 4년 한 친구들 이제 대형 회계법인에서 일한 친구들은 계산은 잘 못해도 워딩은 잘 바꾸더구만. 워딩은 좀 깔끔하게 바꾸고 최근 합격한 친구들은 계산은 좀 하는데 애들 워딩을 좀 잘 못 바꾸는 성향이고 그러니까 일 시켜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느껴지고 뭐 그렇더라고. 자, 어쨌든 1번부터 가볼게요. 1번. 1번은 원래는 조금 더 어렵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원래 무행면 주식인데 다른 애들 주식을 주서 무행면을 역산을 하려고 냈는데 그렇게 처음에 냈더니 이제 아이들의 의견이 처음부터 이렇게 직구를 너무 변화구를 던지면 선생님 쌍욕 먹는다. 선생님의 레퓨테이션이나 여러 가지 생각해서 처음에는 무행면 주식만 해도 짜증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자 해서 그냥 제가 그거 몰라도 풀 수 있게끔 한 거예요. 대신에 이제 답안지 잠깐만 보시면 이게 무행면 주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럴 때 거기 주식 수를 산정하는 방식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게 이익준비금을 1억을 자본에 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 회사의 주식 지분 비율이 나와 있죠. 20%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억을 자본에 전입을 하고 내 지분이 20%니까 무상주로 2천만 원을 받는 게 우리가 아는 지식에 의하면 뻔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제 실무에서도 옛날부터 무형면 주식이 있을 때 문제가 많이 됐었던 거야. 이거 어떻게 산정하는지. 거기 답안지 잠깐만 보시면 이제 전체 신규 발행 무형면 주식 수를 뽑아내는데 지금 무상주가 1000주를 우리가 수령했잖아요. 이 회사가. 그러면 지분이 20%니까 5000주를 발행을 하는 걸 알 수 있죠. 5000주. 그럼 전체 발행 주식수와 자본 전입수 있잖아요. 금액. 그걸 반영해서 1주당 발행가액을 우리가 뽑아내는 거야. 우리 법률상. 그 발행가액을 뽑아내고 주식수를 곱해서 나의 무상주 금액을 역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혹시 시험 문제 나오더라도 발행가액 곱하기 주식수다라는 금액으로 아시면 됩니다. 그럼 이해하셨죠? 무액면 주식일 때는 액면가액이 아니라 액면가액이 없어. 그러니까 발행가액 곱하기 거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수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된다 이거예요. 무액면 주식일 때. 자, 어찌됐든 간에 무상주 수령한 건 2천만 원이 지금 입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고
현금 배당 수령은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수입 시기가 돼요. 그런데 이제 잉여금 처분 결의일이 지금 12월 30일이잖아요. 두 번째 자료를 보면. 그런데 회사는 네 번째 자료를 보면 아무런 회계 처리도 하지 않았다고 돼 있으니까 미수 배당금의 회계 처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미수 배당금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세무조정 두 개 있어요. 그럼 다 풀어본 거니까 빠르게 할게요. 입금 산입으로 미수 배당금 하나 잡아야 되고 200만 원, 그리고 2천만 원 유가증권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2,200만 원이 지금 누락된 거고 그와 함께 수입 배당금도 같이 반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660만 원을 수입 배당금 입금 분산입 처리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 자료 2번은 이제 건물을 기부를 한 거예요. 건물 기부를 했는데 요게 이제 조금 어려운 거예요. 이제 취득가액이 4억 원이고 감루가 2억 원, 감가상각 부인에게 5천, 시가가 4억 원짜리고 10년간 사용 수익하는 조건으로 새마을 금고에 기부를 했습니다.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하는 거죠. 비지정 기부금. 근데 회사는 회계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죠.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했는데 장부가액으로 계상을 했대요. 무형자산으로 계산을 한 거죠. 현재 회사의 장부가액은 2억 원이죠. 취득가액에서 감문으로 뺀 거니까 2억 원. 그리고 대체를 한 거죠. 대체. 그러니까 건물 등 감가상각 두 개 다 빼고 그냥 건물 등 2억 원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세법상 처리를 생각해 보면 세법상 처리를 생각해 보면 이게 비지정 기부금이란 말이에요. 비지정 기부금. 그럼 세법상은 비지정 기부금은 시가인 거야. 시가. 이 시가로. 그러니까 거기 제시되어 있는 시가인 4억 원으로 기부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4억 원이 비지정 기부금이 있는 거고. 그리고 세무상 장부가액으로 없어지니까 감가상각 누계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세무상 장부가액은 결국 건물 등이 2억 5천이 되는 거예요. 감루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세무상 처분이익은 1억 5천이 나오는 거예요. 1억 5천. 이게 세법이 생각하는 처리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면 회사는 회계 처리에서 당기순이익에 반영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우리는 각사에 얼마가 들어와야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 각사에 이건 손금으로 인정이 되는 비용이 아니에요. 비지정이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세무상 처분 이익은 들어와야 되는 놈인 거죠. 세무상. 그럼 결국 각사에 과표에 들어와야 되는 거는 1억 5천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최종 결론점은 그건 확실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무 조정이라는 걸 해보면 첫 번째 어떤 자산이 처분됐기 때문에 기존의 유보를 추인합니다. 그래서 송금산이 하고 그리고 상각 부인액 이건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상각 부인액. 그래서 5천만 원 있었던 거 부인액 마이너스 유보 일단 이건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잘은 몰라도 여러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송금산입이고 저거 자산 아닌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산 아닌 데는 보통 뽑아내는 거야. 그래서 무형자산으로 장부에 잡았다는 이놈은 우리가 보기에는 자산이 아니다. 이건 기계적으로 한단 말이야. 그래서 무형자산 뽑아냅니다. 무형자산. 무형자산으로 2억을 뽑아내. 마이너스 유보. 이것까지는 대부분 하는 거야. 이것까지는. 그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가 높은 거는 이거야. 비지정 기부금으로 송금 불산입을 얼마 할 수 있느냐. 그죠? 시가만큼 부인하는 거야, 결국. 손불, 비지정. 이해하시겠죠? 4억을 갖다 쓸 수 있느냐, 이거야. 그리고 기사석.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이게 맞추는 게 제일 실력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팅 치면은 얼마가 돼? 플러스 1억 5천만큼 딱 반영이 되는 거야. 요게 전체적인 세무회계 능력이 있느냐. 이해하시겠어요? 112 이런 식인 거야, 이게. 그래서 점수가 되면은 얘가 맞췄다. 다 똑같은 게 아니야. 이게 핵심이야. 이게. 전체적인 왁구 틀이 맞냐 이거야. 의미 이해하시겠죠? 보통은 두 개는 맞춰. 이걸 맞추는 능력이 있냐 이거야. 세 개 다 맞추신 분. 세 개 다. 요 세 개 다. 맞췄어요? 요는 비지형 기본 송금불산입 4억 요거 맞죠? 세 개 다 맞췄어요? 요 두 개 맞췄지 두 개. 다 틀렸어? 맨 밑에 것만 맞췄어? 세트로 맞추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여기. 우리 친구는 다 틀렸어? 이 두 개? 위에 두 개. 요 보통 위에 두 개. 이 세 개를 다 맞춰야 돼. 너 세 개 다 맞췄어? 세 개 다 맞추는 거 결도 세트로 요 느낌을 아느냐 이게 정확하게. 세 개 맞췄어요? 두 개. 두 개 맞힌 거 맞힌 게 아니야 이게. 빵점을 주던지 해야 되는데 두 개 맞힌 거 맞힌 게 아니야. 응? 저 맨 뒤에 우리 두 개 맞췄어? 두 개? 두 개 맞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반성하셔야 돼. 두 개 맞힌 거 맞힌 게 아니야. 진짜 본질적인 걸 아니야. 이게 본질적인 거. 샘물게. 본질적인 거 이걸 맞힌 게 맞힌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때려 맞힌 거야. 이건 그냥 그림 그려져서 쓱 그린 거야. 여러분들 진짜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그냥 그린 거야. 이게 정확히 맞추는 거야. 정확히 맞추는 거.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삼각비 2천만 원 했잖아. 2천만 원. 걔는 자산 아닌 거 감가상각했으니까 전부 다 부인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2에서는 전체가 맞는 거야. 기억 본질적으로. 이 교수님이 까칠한 교수님이다. 그럼 전체 다 맞아야 맞는 거야. 전체 세트가 맞아야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나처럼 이렇게 좀 부드러우신 분이다. 그러면 이제 부분 점수 주는 거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자료 3번 갑니다. 자료 3번도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자료 3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3번은 뭐냐? 자료 3번 이제 개발비예요. 개발비. 자, 한강은 22년 1월부터 신제품은 개발 시작을 했고 7월 1일 완료를 했고 10월 1일부터 판매 시작했으니까 삼각 개시는 10월 1일부터 하는 거예요. 삼각 개시는. 1번 자료를 보니까 무형자산 개발비 자산 처리한 게 있고 판관비 처리한 게 있어요. 판관비. 그리고 이제 자료 내역을 보니까 개발부서 인건비로 5천만 원이 나갔고 개발비. 개발부서 재료비 2천만 원 있고 경상연구 개발비. 판관비로 처리했죠. 그런데 얘는 개발비 요건을 충족을 했는데 비용 처리했대지. 즉 자산인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즉시상각의제가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즉시상각의제. 그 아래에 있는 애는 뭐냐면 개발비 요건을 충족을 못했는데 자산 처리했죠.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 계상되어 있는 거야. 두 개가 같이 있는 케이스가 됩니다. 두 개가 같이 있는 케이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상각기간 5년이고 상각비 1,000만 원 비용 계상했다. 그러면 첫 번째 할 일은 우리가 뭐냐면 일단은 자산을 과대 계상되어 있는 애를 감액을 합니다. 우선 3,000만 원은 감액을 한다. 그러면 송금사립을 먼저 합니다. 송금사립. 그래서 송금사립으로 3,000만 원을 자산 감액하는 거야. 개발비. 3,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장부에 자산 잡혀 있는 놈이 얼마예요? 8천만 원을 장부에 자산 잡아놓은 거야. 순수하게 생각해보면. 순수하게 북밸류로 8천을 잡아놓은 거. 8천을. 이해하셨죠? 그리고 장부에 잡아놓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는 3천을 인정 안 한 거예요. 3천을.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 중에서 연말의 감가상각은 1,000을 한 거야. 1,000을. 연말의 감가상각은 즉 과대계상 상각비를 덜어내야 되는 거는
이것만 가지고 하는 거야. 이것만. 즉시삼각 의제는 윗단에서 노는 거야. 즉시삼각 의제는. 이해하셨어요? 그 위에 있는 즉시삼각 의제 2천만 원은 윗단에 별도로 노는 동네야. 별도로. 요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회사 계상액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송금 산입을 했으니까 시부인 계산에서 1단계 조정을 해야 되는 거지. 1단계. 1단계 조정은 회사 상각비로 1,000만 원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곱하기 지금 전체 장부가액이 8천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중에 과대 계상되어 있는 게 3천이니까 저거를 갈라내는 거야. 저 금액이 얼마냐? 저 금액이 숫자를 다 외우는 거 아니까 저 금액이 375만 원. 그래서 375만 원을 일단 손볼 치고 자 2단계 들어갑니다. 2단계. 2단계가 조금 어렵지. 회사 계상액. 회사 계상액이 우선 1,000만 원을 썼고 거기서 내가 375만 원은 부인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로 뭐가 있어? 즉시상각 의제 2천만 원이 추가로 또 있는 거야. 즉시상각 의제. 이렇게 해서 회사 계상이 들어옵니다. 요 회사 계상액이 26250이 됩니다. 26250. 그리고 범위액이 나오는 거지. 범위액은 세무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항상. 그럼 세무상 자산은 즉시상각 의제까지 다 반영을 하는 개념이죠. 그러면 장부에는 8천만 원 잡았지만 3천만 원 자산이 아니라고 했고 거기에 다시 즉시상각 의제 2천만 원을 더한 게 진짜 자산의 가액이고 거기에 개발비 상각기간은 5년이고 그렇죠? 거기에 12분의 3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해서 범위액이 나올 텐데 그 범위액이 350만 원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상각 부인액이 나오고 2, 7, 5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게 손불. 그래서 3개 나와. 하나, 둘, 3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맞추기가 만만치는 않아. 이거 다 맞으신 분 있어요? 여기서? 다 맞으신 분? 오, 훌륭한데? 한 명 있어, 한 명? 절반을 맞았다는 건 무슨 개구랍니까, 여러분들? 지금 초반에 이렇게 다 틀렸는데. 초반에. 분위기 안 좋은데, 나만, 맞췄어요? 뒷분. 2개? 2개라 하면 요거 하나 맞췄고, 요거 하나 맞췄다는 얘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게. 이걸 못 맞췄는데 본인 스스로 맞췄다고 얘기하는 건 정신승리라고 하는 정신승리. 그죠? 이게 만약에 4점이다, 5점이다라고 하면 113 이런 거야. 113. 근데 혼자서 난 절반 맞췄다. 절반 이상으로 채점을 하고 있는 거죠. 점수 여러분 안 좋아요. 혼자서 생각하고 있는 거야. 5점이면 113이야 이거. 이게 메인이지. 이거 가려고 여기까지 온 건데 여기 앞에 그냥 잠깐 안녕 뭐 인사 정도 한 거 가지고 인사 마중물 정도 가지고 지금 마중물에서 지금 혼자서 흥분해가지고 저는 잘 봤어요 이러고 있어요. 아주 그냥 재밌는 분들이야. 그게 아니야. 여기가 지금 우리가 메인이야 메인. 프랑스 식당 가서 스테이크 안 먹고 나온 거야 지금. 앞에 샐러드 먹고 나오고서는 지금 맛있게 먹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베지테리언이야 지금? 그거야 뭐야. 이게 메인이야 이게. 이거 맞춰야 맞춘 거야 여러분들. 자 자료 4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4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물음이, 이게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 물음이 그냥 되게 무식한 물음이잖아요. 하나하나 물어본 게 아니라 세무조정 있는 거 다 때려 넣어라 이거잖아요. 요런 스타일의 물음은 진짜 1111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그냥 전체적인 메인 아이템으로 줘서 자기가 채점할 수도 있는 거야. 그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료 4번 가보겠습니다. 4번. 22기 이자 비용 및 대여금 자료는 다음과 같다. 1번 자료가 이제 이자 비용 자료가 있어요. 이자 비용. 그리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이자를 금전 차입한 것에 대한 부당의 계산 부인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율의 차용.
그건 이제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고 이제 개정세법 내용이 여기 이제 좀 들어가 있어요. 차익 기간이 나와 있는데 1번 차입금은 22년 풀타임으로 다 빌린 거예요. 22년 풀타임으로. 2번 차입금은 22년 상반기만 빌리고 있는 돈이에요. 2번 차입금은. 그렇죠? 보면. 그래서 3억 원을 빌리고 있고 2번 차입금은 상반기 3억 원. 3억 원. 그리고 그 이자율은 4%인 거고. 1번 차입금은 풀타임 돌아가고 있는 거지. 1번 차입금은. 1번 차입금은 풀타임 돌아가고 있고 이게 2억 원이고 이게 8%인가요? 8%? 8%.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지금 금리가 하도 올라가니까 이제 뭐 8% 이자도 이제 이상하지 않은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오늘 아침에 또 미국 주시장이 오늘도 4점 몇 프로 떨어졌더라고. 나스닥이 끝없이 떨어지죠. 끝없이. 저도 이제 미국 주식 조금 남아있는, 좀 많이 정리했는데 그래도 좀 남아있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요. 마음이. 근데 환율이 그래도 조금 오르고 있죠. 환율이 오늘 아침에도 올랐대. 1900 이제 곧 1300을 찍을 것 같은데 제 달러 통장에 돈이 아주 조금 있거든요. 조금 매우 소액이 있는데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좀 더 살 걸 그랬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한 1280원, 90원 지난번에 1290원일 때 팔까 잠깐 생각했는데 뭐 인생 한 방이잖아. 한 방. 그 있으나 없으나 만돈인데 한 1400원 됐을 때 팔아야 돈 제대로 번다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게 뭐 소액이면 이렇게 나눠서 팔겠는데 아니 소액인데 조금 이게 한번 이게 굴리면 한 뭐 돈백이라도 더 벌려면은 훅 던져야지 이제 느낌이 있잖아. 인생 뭐 아니면 돈데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이름이 없어도 되는 돈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서 했는데 빨리 1400원 가면 좋을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2억 여기 8% 여기도 이제 8%고 그 다음에 3억 원. 밑에도 하반기 3억 원이죠. 3억 원. 3억. 6%짜리 빌렸네. 6%.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이 3억 원짜리. 근데 동그라미 4번이 이제 좀 이따 설명할 건데 4번은 뒤에 보시면 특관자 대여금이 특관자 차입금. 그러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에 영향이 없는 거예요. 4번은.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4번은 고려 대상이 아닌 거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 그럼 상반기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이게 가중치가 40%, 60%니까 40% 곱하기 8%, 60% 곱하기 4%에서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5.6%, 요 하반기는 40% 곱하기 8%, 60% 곱하기 6% 해서 6.8% 이렇게 구했어. 재밌는 게 뭐냐면 4번이야. 4번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4번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이 있을 때 이런 조항이 있단 말이에요. 올해 이제 회계사 1차 시험에도 나왔던 문제야 이게. 내가 1년 이상 대여를 하고 이 이자를 1년 이상 못 받고 있으면 그죠? 이 가지금 미수이자를 회수 불가로 보죠. 그래서 회수 포기한 거로 봐서 사회 유출한 것으로 보는 조문 있잖아. 그거에 대응하는 조문을 만든 거야. 개정된 조문이. 그래서 내가 이자 줄 거 있지, 줄 거. 줄 거도 안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래서 특관자 차입금이 있어, 차입금이. 그래서 약정일이 있는 거야, 약정일. 약정일이 12월 30일이야, 예를 들어서 이 문제처럼. 그래서 차변에 이자 비용을 잡았어. 이자 비용 1000만 원을 잡았겠지. 여기 문제는 보면은 언제 빌렸어요? 21년 먼저 빌렸잖아요. 작년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이자를 1,000만 원 이렇게 잡은 거야. 이게 언제 잡은 거냐면 21년에 잡은 거야. 21년. 21년에 이해하시겠어요? 21년에 안 건드려. 21년에는 괜찮은 거야. 약정일까지는 괜찮은 거야. 우리가 미수이자도 약정일까지는 괜찮은 거잖아. 근데 그게 1년 지났을 때 어떻게 포기한 거로 간주하는 거잖아. 사회 유출된 거로. 그래서 이것도 1년 경과 시점이 있단 말이야. 1년 경과 시점. 응? 그때까지 안 갚어. 그때까지 이자를 지급을 안 해, 내가. 그러면 이거 송금 인정을 안 해주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게 송금 인정을 안 해주려고 보니까 미리 송금을 잡았잖아. 근데 이걸 돌아가서 내가 송금 부인을 할지 아니면 next year에 그 다음에 입금 산입으로 반영을 할지를 결정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next year에 입금 산입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얘를 입금 산입으로 해버리는 거야. 입금 산입으로.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고 21년에 또 새로 22년에 새로 생기겠지. 걔는 그냥 이자 비용이야, 이자 비용. 이해하셨죠? 그냥 이자 비용. 다만 그래서 송금 부인을 할 거야. 그런 다음에 22년에 안 갚으면 또 문제가 생겨 입금 산입 되겠지. 그거는 지금 약간 이슈가 있어. 왜냐면 부인돼서 다 뭐 지급이자 송금부세 다 부인된 다음에 안 갚았는데 또 그거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지금 얘기가 없어, 사실은. 지금 우리 상황, 요 문제 같은 상황에서는 약간 이슈는 있을 수 있어. 지금 대충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왜냐면 이 특수관계인 차입금도 지급이자 송금부세 대상이 되거든. 그 다음에 안 갚았어. 그럼 부인은 다 됐는데 다시 얘도 무조건 입금 산입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중에 이중 부인 됐잖아요. 그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해석이나 이런 건 없어. 근데 내 생각엔 다시 입금 산입하는 거 이거 좀 지나치다 싶은데, 근데 채권의 회수라는 측면에서 보면 해야 될 것 같긴 하고, 하지만 과표를 두 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 문제는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요 문제에서 직접 물어본 건 아니까. 규정은 이런 거예요, 규정. 이해하시겠죠? 이게 조세심판원에서 한번 문제가 돼서 심판원에서 과세하라고 했어, 그렇게. 해서 이게 입법화된 거야, 입법화된 거. 심판원에서 판례 나온 다음에, 심판 내 나온 다음에 이게 법이 개정된 거거든요. 이해하셨죠? 심판원 사례가 입금 산입을 딱 했어, 실제. 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입금 산입이 하나 있는 거지, 입금 산입. 지금 다음에 보면 미지급 이자 전 기분을 입금 산입했던 이유 아시겠죠? 그래서 해설 잠깐만 가시 볼게요. 해설에 보면 여러분들 이것도 세법 개론책에 보면 딱 있어. 파란색으로 딱 있어. 올해 회계사 1차 기출문제야, 기출문제. 정답 지문이야, 이게 심지어. 그래서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따른 차입금 이자를 발생일이 속하는 사업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않은 경우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산한 경우에도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세무조정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게 돌아가서 송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넥스트 이어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계산 문제 형태로 아무도 없거든. 어떤 책에도 없거든. 말로만 돼 있거든. 근데 실무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실제 세무조정할 때 이렇게 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알려드린 거고. 삼 번 자료 보니까 대여금 자료가 있죠. 그럼 이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과 인정이자 문제가 있겠지. 그래서 한강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대여금 자료가 다음과 같습니다. 당좌 대출 적용하여 신고하는 바가 없으니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 대여 자료를 보니까 1번 자료는 대표이사 무이자 주택자금 대여액이에요. 뭐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제 이 회사 중소기업인데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원에 대한 주택자금 대여는 인정이자 계산 대상이죠. 그리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거고 2번은 지금 이자율 10%를 수령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적정이자 이상을 수령했으니까 부당이 계산은 적용되지 않아요. 하지만 적정이자를 수령했다 하더라도 지급이자 송금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첫 번째는 지급이자 손부를 먼저 해보면 지급이자 손부를 해보면
자, 지급이자로 들어오는 건 앞에 이자 비용 1600, 600, 900, 1000까지 다 들어오는 거야.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계산할 때는 4번 차입금을 제외하고 계산했지만 이자 비용엔 모조리 다 들어온다. 그렇죠? 그래서 4,100만 원 다 들어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차입금 적수는 문제에서 싹 다 주어졌죠. 그래서 730부터 싸그리 다 더하면 되는 거고, 그 차입금 적수가 2190 이렇게 돼요. 차입금 적수가 싸그리 다 더하면, 분자에 들어오는 채권 적수, 대여금 적수는 동그라미 3번 자료에서, 양가로 3번 자료에서 동그라미 1, 2번을 더하면 되는 거지. 438하고 219를 더하시면 되지. 219. 딱 떨어지지, 딱. 그래서 1230만 원. 손불하고 기타 사회주. 기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하면 돼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지금 동그라미 1번만 하면 되는데 1번이 상반기죠. 상반기. 그러면 이제 대여금 2억. 그죠? 2억 곱하기 이자율이 상반기 이자율이 5.6% 곱하기 365분의 그렇죠? 일수를 곱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채권 적수가 438억이니까 지금 금액이 2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438억을 2억으로 나누면 일수가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219일 나오겠지. 아니면 그거 세도 되고. 어? 해. 그냥 세. 세라. 그냥 세. 날짜 손가락 세라. 세. 자,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시면 돼. 아니면 438에다가 곱하기 이자율 해서 365로 뭐 하든지 그래 상관없어. 그렇게 계산하면 그 금액이 얼마나 나냐면 6720 나와요. 6720 000. 입금 산입하고 상여 처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세무조정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의미 이해하셨죠? 그래서 요건 이제 입금 산입 전기 그거를 누락할 가능성은 뭐 거의 뭐 100%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맞추신 분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서? 맞췄어, 그거를? 그거 어떻게 맞췄어? 1차 공부를 해가지고, 여기 1차 공부한 애들이 없나? 아무도 없나? 3차선이 없어, 여기? 있어? 쟤도 3차선인데? 그렇죠. 유예생도 알아야 되는 건 맞지, 그치? 훌륭해. 1차 공부해가지고 개왔는데, 1차, 2차가 세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아닌데, 여기 아이들은 좀, 그래. 훌륭해. 굿, 그레이트. 입금산입 1차 공부해서. 자, 그러면 2차 공부를 안 해서 지급이자 선물하고 인정이자는 틀린 건가? 다 맞았어? 훌륭해. 아주 훌륭해. 자, 자료 5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5번. 나머지도 맞췄으면 이게 훌륭한 거야. 이게 자료가 굉장히 어려운 거야. 왜냐면은 요 문제는 복잡한 거지, 복잡한 거. 이게 계산할 때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넣어야 되고 빼야 되고 요런 거에 때이기 때문에 여기 좀 요거 맞췄다면은 이런 표현 좀 근데 요거 맞추면 젊은 친구들이야. 이게 정신이 안 사나운 거야. 아직 젊은 친구들. 나처럼 나이 들었으면 이게 힘들어. 이게 아이고 이거 헷갈려. 아이고 이거 넣었나 안 넣었나 이러면서 정신이 사나가지고 아이고 기억이 안 나. 아이고 넣었었던가 안 넣었었던가. 기억 맞췄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많이 들었니? 정신이 없어? 우리 뒤에 친구 맞췄어? 미중 매중. 정신이 아직 살아있네. 우리 미중만 빼고 맞췄어. 정신 살아있어. 뒤에는 미중 빼고 다 맞췄어. 대단한데? 1호는 대단한데요. 근데 정신 살아있네. 바짝 정신 차리고 있어. 야, 훌륭하시네. 훌륭해. 자료 5번 가겠습니다. 우리 뒤에서 맞췄어요? 살아있으시네. 살아있으셔. 자, 자료 5번 가보겠습니다. 대손이죠. 대손. 자, 대손금은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먼저지. 일단 대손금을 정리하는 거죠. 대손금. 기초. 그 단기 상기한 거. 기말. 그래서 단기 대손금을 구해야 되는 거지. 단기 대손금. 그리고 두 번째는 유보를 관리하는 거죠. 유보. 그리고 이제 실적률. 그리고 이제 한도. 그래서 한도초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기말 잔액은 6천이고 단기 상계액
중 1,550만 원은 회수기일이 2년 지난 채권을 대손죄. 이 회사 앞에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돼 있어요. 중소기업이라고. 대손세 공제를 받지 않기로 하였으니까 부가세도 포함해서 전부 대손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당기 상계 중에 1,550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 1,550은. 당기 상계액 중에 450은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외상 매출금이에요. 그런데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죠. 그럼 얘는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유보는 이제 기초, 감소, 증가, 기말 이렇게 있을 텐데 450만 원은 일단 새로 생긴 거죠. 450만 원 부인되고 일단 당기 상계 중에서 대손 인정되는 건 1,550만 원인 건 확인된 거예요. 1,550만 원. 두 번째, 전기말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에서 을상 유보 잔액이 나와 있어요. 요 문제는 전체 다 하는 거니까 이거 빠짐없이 하는 게 중요하지. 대손 충당금 한도 초기 500만 원 얘는 송금산입 하고 들어가야지 하고. 요즘 문제 스타일이 이런 거 잘 안 물어봐요. 이게 하나하나 물어봐가지고. 근데 이런 거는 진짜 그냥 먹으라고 그냥 쥐어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푸딩 준 거예요. 푸딩 그냥 쑥 하면 쿡 올라오는 그런 푸딩처럼. 근데 그거를 푸딩을 줍다가 이렇게 뚝 흔들리는 거랑 똑같은 거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요. 그래서 송금산입 하시고 500. 정확하게 원래 입금부산인데 어쨌든 하시고. 외상매출금 대손 부인액이 있어요. 1,000만 원. 기초에 있었다는 거죠. 기초에. 그런데 상법상 당기 소멸시효가 완성된 거죠. 그럼 얘는 이제 올해 완성돼서 감소가 되고 기초에 있던 애 중에서 당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니까 대손 요건을 충족한 거죠. 자, 당기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채권 내역과 특이사항 다음과 같다. 자, 보니까 외상매출금 C가 있고 자, 외화 매출 채권 10만 달러가 있는데 기말 환율이 1,300원이래요. 저의 희망을 얘기했는데 이게 잘못 적어서 1,400원을 적었어야 되는데 지금 좀 자신감을 가지고 1,400원을 적었어야 되는데 실수했네. 1,400원으로 바꿔주세요. 어쨌든 간에 1,300원이고 한강은 요거를 또 헷갈릴 수 있어서 3월 말에 과세표준 신고세 기말 환율로 신고했대. 이거 12월 말까지 해야 되는 줄 알 수도 있는데 과세표준 신고세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3월 말까지 제출하면 그 해부터 적용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요거는 뭐 그냥 인정되는 거 3월 말까지. 혹시 그거 헷갈려가지고 틀리신 분? 아무도 없어? 나 헷갈리라고 넣는 건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구나. 이게 12월 말까지인지 3월 말까지인지 헷갈리지 않았어요? 전혀? 그런 생각조차 안 했어요? 그럴 수 있잖아. 야, 재고는 9월 말까지고 감가상각은 12월 말까지고 얘는 왜 3월 말까지 해도 되는 거야? 감가상각은 12월 말까지 되는데 얘는 왜 3월 말까지야? 왜 법인세 신고할 때 되는 거야? 왜? 어? 안 해? 어쨌든 맞아. 최초 신고니까 변경이 아니니까 맞아. 변경이 아니니까 그건데 대단한데 어쨌든 그래서 1억 3천이 되는 건데 그 관련 세무조정 생략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1억 3천이 기말채권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일단 기말채권이 1억 3천 그리고 부가가치세 미수금 있잖아요. 이게 헷갈리면 안 돼. 내가 매출채권에 딸려있는 부가세 있지. 걔는 포함되는데 여기처럼 부가세 신고했다는 환급금 있지. 걔는 포함하지 않아요. 걔는. 그래서 걔는 포함하지 않는데 XX 걔. 부가가치 신고사면은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아서 환급받을 수 있잖아. 그거는 인정 안 해. 그거는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이 아닙니다. 할부 판매 미수금은 포함을 해줘. 3억 원은. 3억 원은 포함이 되는 채권이고. 대여금이 있네. 대여금. 주주가 아닌 전무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고 단기 중 전무이사는 퇴사했지. 퇴사. 전무이사로부터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자는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특수관계가 소멸됐으니까
그 채권을 감액해주는 세무조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송금산이 2억 원 하고 마이너스 유보하고 동시에 상여 처분이 돼야 되겠죠. 요 세무조정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 안에 있는 거. 동시에 얘는 채권에서 날리는 거죠. 이거는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유보가 들어가더라도 얘는 마이너스를 또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아예 그냥 반영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고. 선급금 1억 있어요. 선급금도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채권이 되죠. 그런데 단기만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송금산입을 해야 되는 거야. 송금산입. 그리고 기말 채권에서 대손 요건 충족한 거지. 이렇게. 송금산입 이렇게. 자, 그리고 선급금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기말이 마이너스 45500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455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단기 대손금은 얼마냐면 75500,000 이게 단기 대손금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기초는 이제 1,000만 원이고 실적률을 계산하면 전기말 채권이 있나요? 전기말 채권? 전기말 채권이 3번 자료에 있죠. 전기말 BS상 채권이 15억이니까 여기에 유보를 1,000만 원을 더하고 단기 대손금이 75500을 넣으면 실적률이 5%가 나오고 한도는 여기에 5%를 곱하면 이게 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한도를 계산한 게 단기 한도가 35775,000 그리고 아까 설정액이 기말 설정액이 6천만 원이었잖아요. 6천만 원과 35775를 차액을 하면 그게 한도 초과액이 되고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자료 6번 가보겠습니다. 자료 6번. 이제 자료 6번은 업무용 승용차. 올해 이제 세무사 1차에도 거기 나와서 한번 했어요. 그 리스한 거, 렌탈. 리스한 거지, 저렇게 얘기하면. 그래서 감가상각 내가 안 하는데 7월 1일 날 샀어요. 이제 월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시설대합자 B로부터 임차하여 사업에 사용하기 시작했고, 자, 2번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리스한 경우는 1단계는 생략인 거야. 1단계는. 2단계부터 가는 거야. 2단계. 2단계가 이제 감가상각 상당액이지. 그리고 유지 관련 비용. 이 두 개가 있을 텐데. 감가상각 상당액이 지금 임차료가 2천만 원인데 렌탈만 70% 하는 거예요. 리스하는 거 70% 이런 규정이 없어요. 2천만 원 중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 유지비가 600만 원이니까 나머지가 감가상각 상당액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게 1,400인 거예요. 요게 1,400. 그리고 나머지가 600인데 거기에 기름값하고 통행료가 한 500 들어갔대. 그러면 1,100이 유지 관련 비용인 거예요. 1,100. 그럼 합계가 2,500이 되는 거 합계가. 2,500.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제 3번 자료를 보니까 운행 기록 등을 빚이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지. 운행 기록을. 그럼 2단계에서 우리가 운행 기록을 빚이 기록하지 않으면 2,500에서 원래는 1,500만 원을 비용 인정해 주는데 이것도 월할이란 말이에요. 월할. 1,500만 원에 곱하기 12분의 6이죠. 왜냐하면 7월 1일이니까. 그럼 요게 750만 원치니까 1,750만 원은 손불하고 상여로 처분하면 되는 거야. 일단 이해하시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업무 사용 비율을 뽑아내야 돼. 업무 사용 비율. 응? 업무 사용 비율. 요걸 뽑아내야 된다고. 그럼 우리가 토탈 2,500의 비용을 쓴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업무 사용 일지를 안 쓰면 1,500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월할 된 거지. 750.
이거가 잘 안 외워지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돼. 내가 쓴 올해 비용 중에 송금 인정된 비율이야. 그게 업무 사용 비율이야. 내가 쓴 비용 중에 송금 인정된 비용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업무 사용 비율이야. 이게 30% 인정됐다는 얘기, 30%. 그렇죠? 이걸 왜 뽑아낸 거야? 감가상각 비중에서 송금 인정된 비중을 찾고 싶어서 내가 뽑아낸 거야, 결국은. 그러면 이제 3단계로 넘어가면 감가상각 상당액이 1,400이잖아요. 여기서 30%밖에 인정이 안 된 거잖아. 근데 연간 800까지 인정되는 거죠. 근데 이게 12분의 6. 얘도 월할이니까. 그래서 20만 원이 손불. 하고 얘는 유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잠깐만, 얘가 내게 아니니까 마지막 기사로 마지막 기사죠, 기사. 내 거 가면은 되겠지. 기사. 유보가 아니라 기사로. 문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2번 있고, 문제 2번에서, 자료 2에서 내가 하나 틀렸더구만. 어제 보니까, 이, 교조하는 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남을 탓할 게 아니죠. 다 제 잘못이죠. 어느 누구도 시험 보고 저에게 질문하지 않았지만, 다 제 잘못이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료 1번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당기순이익부터 과표까지 쭉 계산하는 거죠. 자, 한번 가볼까요? 자, 당기순이익이 2천만 원이고, 이제 비과세소득 200이 포함되어 있고, 손익계산서 자료가 2번, 기부금 내역이 있고, 그 다음에 4번 자료가 이제 저가양도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저가양도. 시가 8천이고 장부가액 3천인데 4천만 원 양도했죠. 이 저가양도는 양쪽 조정 안 해도 돼요. 그냥 해도 되고 뭐 안 해도 되고. 그리고 5번은 이제 중소기업이 작년까지는 중소기업이었는데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결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그 중소기업이 아니란 얘기고. 6번 자료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전에 있었다는 얘기고 7번이 이제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죠. 8번이 소득공제에 대한 자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쭉 가보면 일단은 4번 자료의 의제기부금이 얼마인지 한번 뽑아보면은 일단 의제기부금 지금 시가가 8천만 원짜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4천만 원에 양도했으니까 8천만 원 곱하기 70%는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 5,600원 받아야 되는데 4천만 원밖에 안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1,600만 원이 기부금이 되고 걔는 법정 기부금이 된다는 얘기예요. 법정 기부금. 첫 번째.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세무 조정을 하면 되겠죠. 세무 조정. 그러면 두 번째 세무 조정. 당기순이익부터 쭉 갈까요? 당기순이익부터. 좀만 쉬었다 할까요? 계속 전화 와가지고 좀만 쉬었다 하겠습니다.